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55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했던 국제유가가 또다시 대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안정과 관련해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는 고용 안전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용 유지 방안입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에 55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령 공공에서는 IT 분야 등에서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를 만듭니다. 민간에서는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합니다. 근무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주 40시간 안팎입니다. 최장 6달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급휴직을 한 달 동안 하고 무급휴직으로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 한 명당 월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내용 들어보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네, 이번 고용 안정 대책에 약 10조 1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중 9조 3천억 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 상당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차에서 4차까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약 150조 원에 달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5차 회의에서만 약 90조에 달하는 그 추가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용안정특별대책의 10조 원, 그리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40조 원, 그리고 금융안정추가지원의 35조 원 등 모두 합치면 오늘 결정된 지원의 총 규모는 89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불러온 기간산업의 위기, 또 고용시장의 충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대폭락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대폭락했다고요? 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했던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대폭락을 이어갔습니다. 그 미국산 원유 흐름을 반영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물론 국제 원유 시장의 기준가로 작용하는 그 브렌트유마저 배럴당 10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6월 말 텍사스유는 배럴당 43% 넘게 하락한 1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20달러에서 11달러로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브렌트유도 28% 가까이 하락한 18달러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대폭락으로 그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에 가입하지 않은 산유국의 연합체가 있는데 오펙 플러스라는 이 단체가 오늘 화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가 급락을 막을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제 유가 추락 여파로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67% 하락한 23,01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의 좀 폭락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유 업체들은 그 원유를 사실상 정제해서 팔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초비상 상태인데요. 국내 4곳의 정유사가 이번 1분기의 영업 손실이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나아가 2분기를 넘어서 연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업계의 주 고객인 산유국에서 선박 발주를 줄여서 조선업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 수주 물량이 많던 건설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워낙 산유국들이 위기 상황이다 보니 현지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보통 유가가 떨어지면 혜택을 많이 보는 업종이 항공사인데 지금은 수요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재확산이 독감 유행 시즌과 겹쳐서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소식이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은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가 CD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예. CDC의 고위 간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가오는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동시에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겪는 건 그 미국의 보건 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사실 이 대목은 우리 보건당국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야 할 대목인데요. 앞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미국은 첫 번째 확산을 봄에 겪었는데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인 가을과 겨울에 신종플루가 2차 확산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CDC 고위 간부는 그 미국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또 검사를 통한 감염자 확인, 그리고 접촉자 추적 등을 통해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가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주사를 맞음으로써 독감 입원 환자를 줄일 수 있고 예. 결국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병원 수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5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8만 명에 육박합니다. 미국이 확진자 81만 9천여 명으로 최다 감염국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닷새째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이지만 나라 밖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